안녕하세요. 천신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압도당한 유례없는 총선.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또 선거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에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선거 막판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마스크 선거, 마스크 총선, 저희 강원도민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 막판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판세는 강원도 8개 선거구의 선거 판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8개 선거구에 대해서 또 여기에 더해서 고성과 횡성의 군수선거, 재보궐 군수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춘천 갑부터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춘천 갑 선거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허영 후보가 44.5%, 김진태 후보가 41.8%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7%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허영 후보가 47.5%,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42.5%.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입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8%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굉장히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진태 후보는 아마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후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선거 때 4% 정도 차이로 낙선한 허영 후보가 다시 도전을 해서 리턴 매치가 치러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바로 이 지역 이번 표심에 나타났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대 간 지지도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보면 허영 후보는 30, 40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반면에 김진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두 후보 간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것은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정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당의 지지자들은 더 많은 비율이 김진태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후보들, 유권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두 사람 간의 격차가 불과 2.6%포인트로 더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선거는 알 수 없는 그런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원주군 갑 선거구의 한 줄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박빙, 눈 터지는 반집 승부입니다. 자, 다음에는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의 을 선거구로 여러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지난 지환조사에서 정만호 후보가 41.9%, 그리고
한기호 후보가 39.3%의 지지도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만호 후보가 43.9%, 한기호 후보가 38.3%,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도 8개 선거구 중에서 6개 선거구가 오차 범위 내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차이는 그전 한 열흘 전 조사하고 지금 이번 조사하고 약 한 3%포인트가 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정만호 후보의 지금은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다소 우세한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고 봤더니 바로 춘천 지역, 이번에 춘천 지역 북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정만호 후보에게 좀 더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기호 후보는 지지 정당의 충성도가 이 정만호 후보보다는 더 높아가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인 충성도를 보이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선거 막판에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복합선거구인데요. 정만호 후보는 철원이고, 죄송합니다. 정만호 후보는 양구고, 한기호 후보는 철원입니다. 출신지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들 두 후보는 각각의 지역에서 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지역의 지역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쏠리느냐에 따라서 바로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 을 선거구의 한 줄 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빙승부, 고향사랑 내가 먼저. 출신지의 표가 얼마나 응집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갈릴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원주시 갑, 참 관심지역이죠.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를 해서 강원도 전체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뛰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전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박정아 후보가 맞붙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 3월 27일, 28일 여론조사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46.7%,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정아 후보가 32.7%,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중 후보가 9.4%의 지지를 받아서 1, 2간 득표 차이가 14%포인트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광재 후보가 44.4%, 박정아 후보가 31.6%, 그리고 권성중 후보가 9.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 열흘 전 조사와 이번 조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광재 후보의 여전한 우세 속에 박정아 후보가 좀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권성중 후보는 지지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등락이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무소속 지지자들, 권성중 지지자들이 선거 막판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계속 권성중 후보를 지지해 가느냐, 아니면 이 중 일부가 다른 유력 후보에게 가느냐 하는 것이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주시 갑 선거구의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광재 후보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과연 화려한 부활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봤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21.9%포인트. 그 송기현 후보가 53.3%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응답했고, 이강우 전 의원이죠. 이강우 미래통합당 후보는 31.4%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의 간격은 21.9%인데요. 이 지역이라든가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송기현 후보가 고른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물론 선거라는 것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강우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쟁력이 어떨까? 한계가 있나? 더 잠재력을 더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이 격차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원주시 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한 줄평입니다. 네, 우열이 드러난 판세, 다소 싱거운 선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바로 강릉시 선거입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건 정당 지지도로 갖고서도 가늠할 수 없고, 개인의 어떤 인물 캐릭터, 경쟁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거전이 구성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서 바로 이런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일단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 출마했죠. 31.2%, 그리고 이어서 김경수 후보가 28%. 뭐 두 사람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순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최명희 무소속 후보, 삼선시장을 역임했던 최명희 후보가 17.1%. 그리고 이게 제1야당이죠.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홍윤식 후보가 15.3%로 4위에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4위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네요. 지금 여기 위에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김경수 후보가 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는 1.2% 상승. 그리고 반면에 무소속의 최명희 후보는 5%가 좀 떨어졌고요. 홍윤식 후보는 0.3% 떨어졌으니까 거의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시 선거구는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그리고 각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또 선거 막판에 어떻게 이동할지, 뭐 이런 등등의 변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요. 통합당 지지자들이 50%가 자기 당의 홍윤식 후보보다는 권성동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홍윤식 후보는 33% 정도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서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자들이 그 일정 많은 부분이 우리 이 권성동 후보에게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당 후보인 그렇다면 김경수 후보는 과연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는가? 아주 이게 똑같이 보수 후보가 나눠 가졌을 때 사실상은 그런 그 당선의 기대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이 혼전 속에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70%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가고 이렇게 이제 흩어지고 있는 현상이, 즉 민주당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좀 약화된 것이 그 김경수 후보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조금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선거 막판에 이 보수표가 어느 한쪽에 되는 쪽으로 몰아주게 하는 성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결정적으로 4월 15일 날 누가 웃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릉의 복잡한 선거판의 한 줄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도 유권자도 혼란스러운 구도입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관심 지역입니다.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서로 다른 지역이었다가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이 이 같은 선거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죠. 지난 3월 27일, 28일 선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경환 후보가 28.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후보가 41.0%, 그리고 무소속의 홍천 출신이죠. 조일현 전 의원, 조일현 후보가 1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 2위 간의 격차가 12.5%, 오차 범위 내를 좀 벗어난 그런 그 유상범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여론조사는 이게 좀 반전이죠. 이 2.7%. 그러니까 원경환 후보와 유상범 후보 간의 차이가 2.7%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원경환 후보가 다소 우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의 간격이 12.5%에서 2.7%, 한 14%포인트 이상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소속의 조일현 후보는 11.1%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변화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지역별 여론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홍천구는 인구가 가장 많죠. 홍천구는 유상범, 원경환, 유상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27에서 29%를 서로 가져가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무소속의 조일현 후보도 24% 정도, 25%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지지를 끌어갔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경환 후보는 출신지인 평창에서, 유상범 후보는 지난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출신지인 영월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원경환 후보가 평창군 지역에서 그전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차이로 우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영월에서는 지난 조사와 다르게, 지난 조사의 격차가 컸다면 이번 조사는 그 격차가 좁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두 사람 간의 차이가 2.7%포인트의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망해 본다면 바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별 표의 쏠림이 지역별 유권자의 자기 출신 지역 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지 경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가 그 두 유상범, 원경환, 유상범 두 후보의 당락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천, 행성, 영월, 평창의 한 줄평 해보겠습니다. 네, 반전된 판세. 지난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입니다. 추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한 10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각 정당의 지원 유세가 있었고 또 이광재 지사가 이제 평창 출신인데 이광재 지사의 평창 유세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유상범 후보는 끊임없이 정책 개발도 하고 부지런히 또 표밭을 누볐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도 참 묘한 선거구죠. 원래는 동해 삼척이 한 선거구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백과 정선이 같이 합쳐진,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구인데요. 이 동해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예로 태백과 정선을 합친 유권자보다 동해시 유권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히 동해 출신이 이철규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그 김동완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열세로 고전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 조사를 안 했던 건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통해서 지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해봤더니 2, 3, 4위 간격이 4.1%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철규 후보가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동완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철규 후보가 동해 출신이면 그 김동완 후보는 삼척 출신입니다. 꼭 이건 뭐 지역 간 표 양상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두 지역 간의 어떤 대결도 이 두 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한 줄평을 하겠습니다. 선거 막판 지역표 쏠림이 변수다. 경상북북도 표심 변환합니다. 이 동해 삼척이 역대로 경상북도 경북 TK의 경향성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또 접견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경상북북도, 그러니까 정치 성향으로서 투표 성향으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경상북북도의 표심이 이번에는 변할 수 있는가가 한 줄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입니다. 원래 속초, 고성, 양양 선거에서 인제군이 이번에 포함이 돼서 그야말로 설악권 선거구죠. 설악권 선거구. 이 아름다운 설악산의 정치가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이 선거구는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규 후보가 38.1%,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가 42.2%, 두 사람의 격차가 4.1%포인트입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를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역인 이양수 후보의 우세가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 이게 예상외로 굉장한 접전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한다면 이양수 후보는 고성과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이동규 후보는 그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의, 물론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30, 40대의 높은 지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층의 득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규 후보가 당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다 임팩트 있는 그 득표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될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지 후보의 차이는 4.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데요. 적극적인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8.1%포인트 더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이양수 후보의 경합속 우세는 좀 그렇게 경합속 우세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이동규 후보의 치열한 추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지 간격은 더 겹치고 있는데 누가 더
충성도 있는 사람이 지지자가 충성도 있는 지지층이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한 줄 평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혼전 양상,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궁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8개 선거구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간단하게 이번에 같이 조사를 했던 횡성군수 보궐선거와 고성군수 재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신상 후보가 48%, 그리고 박명서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박명서 후보가 40%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8%.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오차 범위 내와 외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신상 후보의 경합 우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장신상 후보의 높은 지지도는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높은 충성도에 있습니다. 87.8%가 장신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했고요. 반면에 박명서 후보는 통합당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76.6%.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아마도 전체 지지율 차이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요. 장신상 경합 우세 양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군수 재선거입니다. 여기는 역시 이거 보십시오.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준 후보가 39.1%, 미래통합당의 윤승근 후보가 38%. 이 두 사람 사이가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지역이 말이죠, 불과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기도 했던 지역이고, 동표가 나와서 연장자 우선으로 당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개표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도 그 선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 간에는 뭐 정말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명준 후보는 50대에서 우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 있었고요. 윤승근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우세를 보였고, 그에 따라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 여부가 마지막 선거 판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의 한 줄 평은 한마디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내 8개 선거구와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고성군수, 횡성군수에 대한 판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도 일주일 남아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론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에 뭐 조사가 이상하다, 어떻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러한 추세로 강원도 선거는 치러지고 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서 힘을 실어줄 것이냐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강원도적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인물론도 들어가고 또 무소속 출마자들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크고 해서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지역이고, 강원도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전 지역의 접전, 혼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천남수의 천신민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